4.5는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인데 디멘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n차원 공간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디멘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뭐 3차원,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 안에 2차원 벡터 스페이스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벡터 스페이스는 평면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2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벡터 스페이스의 실질적인 차원수, 그걸 이제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바깥쪽에 있는 이것도 이 3차원도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약간 용어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때 문맥에 따라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디멘전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필요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제 Theorem 9이 있는데, Theorem 9을 보게 되면은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n개의 베이시스로 벡터로 된 베이시스 b가 있을 때 어떤 벡터셋, 그러니까 V 안에 있는 어떤 벡터셋, 모든 n개 초과, 모든이니까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n개 초과의 벡터들의 셋은, V 안에 있는 n개 초과의 벡터셋은 must be linearly dependent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증명이 밑에 간단하게 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써봤어요. 자, 그래서 어떤 V의 베이시스가 있고, 이런 베이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보다 더 많은 어떤 벡터들이 V 안에 있다고 해봐요. 이런 벡터 셋이 있어요. 그래서 n과 이제 p가 있는데, n은 베이시스의 개수고 p는 벡터셋의 크기, 임의의 벡터셋의 크기인데, p는 n보다는 커야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b1이나 아니면 u1 같은 이런 벡터들이 들어있는 공간의 차원수, 그러니까 bi나 uj 같은 거는 m차원 공간 안에 있는데, 이게 b1부터 bn까지가 베이시스라고 했으니까 이 베이시스 벡터의 차원수는 n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 안에 3개의 베이시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4차원 공간 안에 3개의 베이시스가 있을 수 있지만, 뭐 2차원 공간에 3개의 베이시스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벡터의 차원수는 n보다는 베이시스 개수보다는 커야 된다. 자, 이 세 개의 정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m이 p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에 4개의 벡터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linearly dependent 하겠죠. 4차원 공간에 100개의 벡터가 있으면 당연히 그들이 linearly dependent 할 수밖에 없겠죠. 좀 헷갈리는 게 p가 m 이하일 때, 그러니까 전체 공간은 뭐 5차원인데 벡터셋의 크기는, 벡터는 4개가 있고 베이시스는 2개가 있고, 뭐 그런 경우요. 자, 5차원인데 베이시스 개수는 4개가 있고, 벡터들은 4개가 있고 베이시스는 2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벡터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u 벡터들을 베이시스 상대 좌표로 이제 옮겨보는 거예요. 베이시스 좌표로 옮겨보면은 이제 u1의 베이시스 좌표, u2의 베이시스 좌표, 이렇게 픽의 베이시스 좌표를 구하고 나면은 이게 n 차원이겠죠. 베이시스의 개수만큼 차원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p는 여기서 이 벡터들의 개수 p는 n보다 초과라고 했으므로 이게 서로 linearly dependent예요. 그러니까
원래 벡터셋 U가 이게 linearly dependent한지 independent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베이시스 좌표계로 옮겨봤더니 이들이 서로 linearly dependent 할 수밖에 없어요. 베이시스 자체에, 그러니까 이 좌표 자체의 차원수보다 이 좌표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linearly dependent 함으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linearly dependent 함으로 이 U1부터 UP까지죠. UP까지 계속 N으로 썼네. U1부터 UP까지 자, 다 잘못 썼네요. 네. 자, U1부터 UP까지의 그 비좌표계의 벡터들을 이제 선형 조합해가지고 0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C1부터 CP까지가 꼭 0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선형 조합해가지고 0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좌표계 변환 과정이 리니어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각각을 비좌표계로 변환한 다음에 선형 조합하는 거랑 그냥 이거 선형 조합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좌표계로 변환하는 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것도 결국 역시 0벡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좌표가 0이다 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좌표는 이제 베이시스 좌표니까 이 베이시스 좌표에다가 P라는 베이시스 벡터들을 컬럼으로 모은 PB라는 매트릭스를 모으면은 원래 그냥 표준 좌표계의 벡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 좌표계 변화에서 x는 PB XB 이렇게 썼으니까 이걸 이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한 거죠.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이 벡터가 결국에 0벡터라고 했으니까 PB에다가 0벡터 곱하면 이 0벡터는 여기서 베이시스 좌표계이기 때문에 n 차원인데 PB가 이제 n by n이기 때문에 요거를 곱하게 되면 이게 m 차원의 0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U1부터 UP까지 여기 있는 이 벡터셋 U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했더니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C1부터 CP까지는 0이 아니라 꼭 다 0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0이 아닌 C1부터 CP까지의 CP를 웨이트로 둔 이 U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0벡터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 이 벡터셋 U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는 거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자 U1부터 UP까지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 V 안에 있고 B가 어떤 V의 베이시스일 때 U1부터 UP까지의 베이시스 좌표와 그 다음에 U1부터 UP까지의 그 원래 좌표는 선형 관계가 같으므로 이 베이시스 좌표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면 원래 U1부터 UP도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이 베이시스 좌표계에서 보면은 이게 P가 이 베이시스의 개수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리니어리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P가 N보다 커버리면은 P계의 벡터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수 없다. 그냥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라고 봐야겠죠?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시스 좌표와 원래 표준 좌표 사이에는 이제 아이소모피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선형관계와 여기서의 선형관계가 같아서 이쪽으로 최소의 차원을 쓰는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게 최소의 그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최소의 벡터 셋이고 그 벡터 셋만큼의 차원을 갖는 게 이 베이시스 좌표계니까 여기서는 최소의 좌표로 이 벡터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들을 최소의 좌표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linearly dependent 하게 되면 원래 좌표계에서도 linearly dependent 하게 돼서 네, 그 베이시스 개수보다 많은 벡터들은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 개수보다 많은 벡터 셋은 linearly dependent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티어럼 10번은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n개의 벡터를 가진 베이시스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벡터의 또 다른 베이시스, 그러니까 every basis라고 하니까 every basis라는 거는 어떤 베이시스 n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로 V를 만들 수가 있는데 베이시스라는 게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있으면 베이시스의 개수는 뭐 무한히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베이시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른 베이시스도 반드시 n개의 벡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당연한 말 같지만 증명은 좀 까다로워요. 네, 증명하려면 좀 써봤는데 좀 길어가지고 그냥 다시 단순하게 쓰기로 했는데 어떤 벡터 스페이스 V가 있어요. 어떤 벡터 스페이스 V가 있는데 이게 n개의 벡터를 가진 베이시스로 이루어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베이시스 좌표계로 이걸 옮겨보면은 이게 n 차원일 거잖아요. 이게 베이시스 좌표계로 옮겨보면 이게 n 차원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베이시스 좌표로 이 벡터 스페이스와 이 베이시스 좌표계는 서로 1대1이고 온투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을 옮기면은 이 n차원 공간이 꽉 차요. 그리고 여기 이 둘 사이에 이제 점들의 관계가 1대1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베이시스 B2가 있다고 해요. B2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P개의 N개가 아니라 P개의 베이시스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것도 V에 대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B2에 대한 좌표계로 변환을 한 것도 여기 있는 벡터를 여기로 변환한 것도 똑같이 1대1 관계고 온투하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세 개의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1대1이고 이거랑 이거랑 1대1이면 결국에 이것과 이것도 B1과 B2도 결국에 1대1 온투 관계가 있겠죠. 네. 여기서 1대1인 게 여기서 또 뭔가 1대1인 게 있을 거고 뭐 연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건너뛰면 이들 사이에도 분명히 1대1 온투 관계가 성립할 거라는 거죠. 근데 뭐 여기는 3차원이고 여기는 2차원이면 이게 1대1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겠죠. 점의 개수가 아예 차원이 다른데 1대1 관계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온투는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1대1 관계는 안 되겠죠. 그래서 n과 p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의 베이시스가 있다고 했을 때 베이시스의 개수가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디멘전에 대한 정의가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데 이제 V가 어떤 파이널 셋 그러니까 유한한 개수의 벡터 셋으로 스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뭐 V는 파이널 디멘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의 디멘전은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dim V라고 표현하는데 dim V의 정의는 number of vectors in a basis for V 그러니까
V를 표현할 수 있는 V의 베이시스 안에 들어있는 벡터의 개수와 같다. 그러니까 V의 베이시스 벡터 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로 벡터밖에 없는 베이시스가 그냥 제로 벡터 스페이스인 거는 이제 디멘전이 0이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다른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의 개수만큼이 이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벡터가 이제 파이나이트 셋, 그러니까 유한한 개수의 벡터셋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면 이거는 뭐 인피니트 디멘전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 아주 특수한 경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네, 일단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이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가 그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고 하는 거죠. 뭐 example을 보면은 이제 h가 v1, v2의 v1, v2의 스팬이라고 했을 때 v1은 이거고 v2는 이거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베이시스 h의 베이시스는 v1, v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v1, v2의 스팬으로 h라는 서브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v1, v2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므로 h의 베이시스가 v1, v2 셋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므로 h의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가 이게 v1, v2 두 개가 있으므로 dim h2는 2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H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서브스페이스에 들어있는 벡터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요 복잡한 거가 있는데 이 A, B, C, D가 이미 실수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쓰기 위해서 H는 왜 이렇게 썼지? 네. A 곱하기 H에 들어있는 의미의 벡터 X는 뭐 A 곱하기 V1 플러스 B 곱하기 V2 C 곱하기 V3 D 곱하기 V4인데, 여기서 V1, 2, 3, 4가 요 아래에 있는 이 V1, 2, 3, 4라는 거죠. 여기 있는 V1, 2, 3, 4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 V1, 2, 3, 4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이 벡터들로 스팬한 공간이 H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벡터들이 뭐 0벡터가 아니고 근데 V2와 3가 서로 배수 관계에 있죠. V2를 V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은 V3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스팬한 게 H가 되는 건 맞는데 이 V1, 2, 3, 4가 모두 베이시스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을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패닝 셋 시오럼에 의해서 이제 디펜던트한 V3를 버리고 나머지 V1, 2, 4만 모았더니 얘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해져요. 그러니까 V3 빼고 V1, 2, 4만 가지고 스팬을 해도 H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V1, 2, 4가 H의 베이시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H의 디멘전은 베이시스 개수 3개니까 3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3차원 공간에서 서브스페이스는 디멘전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왜 이그젠플로 이런 거 그냥 본문으로 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은 3차원 공간 안에 서브스페이스를 디멘전별로 구분해보면은 0차원 서브스페이스는 그냥 요 한 점이에요. 0,0에 있는 한 점. 그 다음에 1차원 서브스페이스는 선으로 나타내죠. 꼭 이런 이 방향선이 아니라 원점을 지나는 어느 방향선이라도 원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를 이룰 수 있죠. 그 다음에 2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는 3차원 공간에서 원점을 지나는 어떤 평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평면의 베이시스는 이 평면 위에 있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이 위에 두 개의 벡터를 고르면은 이게 이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될 수가 있죠. 근데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서브스페이스는 요 3차원 공간 이셀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베이시스가 이제 3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를 만들려면 3개의 베이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3차원 공간 안에 3개의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가 있으면은 그 벡터들의 조합으로 이 3차원 공간 전체를 스팬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서브스페이스는 이거 3차원 공간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페이스 오브 파이나이트 어떤 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유한 공간의 서브스페이스. 자, 티오럼을 읽어보죠. H가 어떤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any linearly independent set in H가 H는 베이시스 H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H는 finite dimensional 하고 and H의 디멘전은 V의 디멘전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니까 짧게 말해서 벡터 스페이스 V의 서브스페이스 H의 디멘전은 원래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H가 V의 서브스페이스고 H의 베이시스가 U1부터 UK라고 해보면은 이제 디멘전 H는 K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벡터들도 V 안에 있고 또 H는 V의 서브스페이스라고 했으니까 H 밖에 있지만 V 안에 있는 벡터 UK 플러스 1이 존재한다면 이 UK 플러스 1은 S와 여기 있는 U1부터 UK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서브스페이스 밖에 있는 거니까 이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UK 플러스 1은 S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S0에서 UK 플러스 1을 추가한 S1은 뭐가 되냐면 V의 어떤 베이시스의 서브셋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V라고 하는 거는 UK 플러스 1 말고도 이거 전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벡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H가 V의 서브스페이스라고 했는데 이 H가 H는 K차원인데 이 H 밖에 있는 V의 전체 차원이 몇 차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추가하긴 했는데 그 외에 K 플러스 2도 있을 수 있고 K 플러스 3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V는 이 S1은 V의 베이시스의 서브셋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멘전 H는 K인데 이건 K 플러스 1보다 작은데 이 K 플러스 1도 이 디멘전
V보다는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H라는 서브스페이스 밖에 있는 어떤 벡터 UK 플러스 2 없다는 거는 결국에 H나 V나 똑같다는 거예요. H가 V랑 똑같다는 거고, 그래야 H 밖에 있는 V의 벡터가 없겠죠. 네, 그래서 없다면 H랑 V랑 같은 것이므로 이제 디멘전 H랑 디멘전 V랑은 같은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 두 가지 경우를 합쳐보면은 결국에 H의 디멘전은 서브스페이스 H의 디멘전은 원래 벡터 스페이스 V의 디멘전보다 뭐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죠. 다음에 베이시스 디어럼인데, 벡터 스페이스가 p 디멘셔널한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dim v가 p다 라고 하고 p는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any linearly independent set of exactly p elements in v is automatically a basis for v. 그러니까 v 안에 있는, 그러니까 dim v가 p인데 v 안에 있는 어떤 s라는 벡터 셋이 있는데 뭐 u1부터 up까지 있고, 얘가 linearly independent 하면은 s는 v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이게 벡터 스페이스 V가 P차원이고 거기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P의 V 안에 들어있는 P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있으면은 그 벡터들이 이 벡터 스페이스 V를 스팬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애초에 말했기 때문에 V를 스팬할 수 있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셋이 바로 베이시스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말해보면은 당연한 것 같은데 뭐 또 증명을 해보자면, 간단하게 그냥 개념적으로 증명을 해보자면 이것도 이제 디멘전 V라고 하는 건, 디멘전 V가 P라고 하는 거는 이 디멘전의 정의 자체가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잖아요. 이게 벡터 수인데 이 베이시스 벡터라는 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V를 스팬하는 거니까 결국에 이 조건이랑 맞는 거죠. 왜냐면 요게 이제 여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긴 하는데 스팬하는 조건은 없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다 V 안에 들어있는 벡터들이고 얘네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은, 그리고 이게 디멘전이 P차원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어디 있었죠? 여기서 티어럼 10에서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n개의 셋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도 다른 n개의 셋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베이시스 좌표계로 이동을 해보면은 자꾸 헛소리가 자꾸 정리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잠깐만요, 여기 어디 하고 있었죠? 네, 여기 티어럼 10이죠.
베이시스 벡터의 디멘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베이시스 벡터 수고, 베이시스라고 하는 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V를 스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 말이 이제 딱 증명을 하자면 이렇게 복잡한데 이걸 안 하려고 지금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더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들 느낌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any set of exactly p elements that spans v 이거 그러니까 p개의 벡터로 v를 스팬할 수 있는 p개의 벡터로 v를 스팬할 수 있는 벡터 셋은 자동적으로 v의 베이시스가 된다. 이것도 사실 당연한 말인데 일단은 이거는 스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먼저 건 거잖아요. 스팬할 수 있는 조건을 건 건데 다른 조건이 없는 게 linearly independent 하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조건이 없는 건데 linearly dependent 하다면은 이 벡터들이 p개의 벡터들이 어떤 서로 linearly dependent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은 그 디멘전이 p인 벡터 스페이스를 꽉 채울 수가 없겠죠. 왜냐면 원래 디멘전이 p라고 하는 거는 원래 베이시스 벡터가 p개가 있어야 이걸 꽉 채울 수 있다는 건데 최소한 p개가 있어야 벡터가 최소한 p개가 있어야 이걸 꽉 채울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linearly dependent 이 p개 중에서 linearly dependent한 게 있으면은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유효하지 않은 그런 벡터들이니까 그걸 베이시스라고 부를 수가 없고 결국에 이걸 이 공간을 p개의 벡터로 스팬하려고 하면은 이게 베이시스가 될 수밖에 없고 베이시스니까 이게 linearly independent 할 수밖에 없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그런 느낌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널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죠. 자, 피벗 컬럼 매트릭스에 어떤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매트릭스의 피벗 컬럼들은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이룬다고 앞에서 했었죠. 그리고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거는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구하는 거는 AX는 0을 이걸 풀어야 돼서 널 스페이스 구하려고 하면 AX는 0인데 X의 뭐 프리베리어블이 몇 개인지 그걸 알아봐야 돼서 쉽지는 않은데 이 밑에서 거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주니까 찾아보죠. dimension of null space는 number of free variable 그러니까 AX는 0의 free variable의 개수와 같고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의 개수는 컬럼 스페이스의 dimension은 A의 피벗 컬럼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그젬플을 보면은 이런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자 이걸 로우 리덕션을 해보면 A와 0 벡터가 있는 걸 로우 리덕션을 해보면은 여기가 피벗이고 여기가 피벗이 두 개가 있고 논 피벗이 지금 여기 세 개가 있네요. 그래서 논 피벗 컬럼들은 프리 베리어블에 해당하니까 세 개의 프리 베리어블이 있는 거고 그래서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3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디멘전 오브 널 스페이스가 3이고 그 다음에 피벗 컬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2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A가 n반이 n이라고 했을 때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더하면 항상 n 이 가로 열의 개수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피벗 컬럼의 개수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논 피벗 컬럼의
개수가 이 프리베리어블의 수와 같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같아져서 이 컬럼의 개수는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합한 거랑 같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피벗 컬럼과 논 피벗 컬럼을 합하면 컬럼들이 나오니까. 네. 자, 4.6은 랭크인데 랭크의 개념과 랭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제 40 50 매트릭스 A가 있는데 이 A라는 매트릭스에서 최대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수 있는 벡터셋의 크기. 예. 그러니까 이제 50개의 컬럼들이 있잖아요. 50개의 컬럼들이 있는데 이 컬럼들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수 있는 최대 벡터셋의 크기와 그 다음에 A의 로우 벡터들 중에서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수 있는 최대 벡터셋의 크기, 그게 두 개가 같은데, 그걸 바로 이제 여기서 두 개의 숫자가 같은데 그걸 이제 랭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랭크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이제 컬럼 스페이스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구하는 건데, 자, 그래서 먼저 로우 스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A라는 행렬이 이제 n by n은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로우 벡터들의 모든 set of all linear combination이 이제 로우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로우 A라고 표시를 한다. 로우 A는 이제 n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인데 A라고 하는 게 이제 n by n이라고 했잖아요. A는 A는 m by n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여기 R1부터 Rm까지의 로우 벡터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각각의 로우 벡터들은 n차원 공간 안에 있겠죠. 그래서 이 로우 벡터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로우 스페이스니까 이 로우 스페이스는 n차원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로우 A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A의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이 로우 벡터들이 세로로 서게 되잖아요. 이 로우 벡터들이 R1, R2, R3 뭐 이런 식으로 서고 Rn까지 이렇게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원래 로우 벡터였던 것들이 사실 여기서는 이제 컬럼들이 되죠. 그래서 이 A 트랜스포즈의 컬럼 스페이스가 원래 A의 로우 스페이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 A 트랜스포즈랑 로우 A랑 같다라는 거죠. 이그샘플 1은 별로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네,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그 매트릭스에다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잖아요. 이런 행렬이 있을 때 이 행렬에서 뭐 에실론 폼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뭐 로우 오퍼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이 로우 오퍼레이션은 이 로우 디펜던스 릴레이션은 서로 바꾼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뭐 R1, R2, R3라고 했다고 하고 뭐 R3가 여기서는 아니지만 R3가 예를 들어서 R1 플러스 R2라는 리니어 릴레이션이 있었다고 하면은 리니어 릴레이션이 있었다고 하면은 원래 A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을 막 하다 보면은 그 리니어 릴레이션이 깨진다는 거죠. 원래 R1, R2, R3 사이에 어떤 선형 의존성이 있었는데 그 의존성이 이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우 오퍼레이션은 이제 로우 디펜던스 릴레이션을 바꾼다. 하지만 A를 로우 리덕션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자, A와 B가 이제 로우 이퀴벌런트예요. 뭐 원래 매트릭스가 A고 이게 뭐
로우 리듀스드 매트릭스라든가 그런 매트릭스를 이제 B라고 해보죠. 두 개는 이제 로우 이퀴벌런트 한데 두 개의 매트릭스가 로우 이퀴벌런트 하면은 두 개의 로우 스페이스가 같다. A와 B의 로우 스페이스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B가 에실론 폼에 있으면은 B의 논제로 로우는 베이시스를 이룬다. 무엇에? 로우 스페이스 오브 A. A의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이루고 그것이 또한 B의 로우 스페이스 베이시스를 이룬다. 그래서 B에 있는 논제로 로우들을 모으면은 A와 B의 동시에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A와 B의 로우 스페이스가 같으니까. 어쩔 때 A와 B가 로우 이퀴벌런트 할 때. 그러면 왜 A와 B가 로우 이퀴벌런트 할 때 두 개의 로우 스페이스가 같냐? 라고 하면은 모든 그 B에 있는 로우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로우즈 오브 A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A가 원래 R1, R2, R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B가 뭐 S1, S2, S3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뭐 맨 윗줄은 보통 이제 그대로 놔두죠. 두 번째 줄부터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면 달라지는데 뭐 보통 S2는 뭐 S2는 뭐 R2다 뭐 여기다가 C1 R2 더하기 R1이라고 하죠. C1 R1 더하기 C2 R2 뭐 이런 식으로 로우 오퍼레이션해서 맨 앞에 자리 없애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봤자 원래의 로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로우들이 만드는 로우 스페이스는 서브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원래의 로우들이 원래 그 어떤 서브 스페이스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로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여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어차피 로우 A에 들어간다는 거죠. A의 로우 스페이스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S1, S2, S3 뭐 이런 것들도 다 원래 A의 로우 스페이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로우들이 어차피 다 A의 로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고 이 어떤 서브 스페이스 안에 있는 두 개의 벡터들을 아니면 그 이상의 여러 개의 벡터들을 아무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결국에 그 서브 스페이스 안에 다시 포함이 되죠. 그게 서브 스페이스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걸 아무리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도 A와 B의 로우 스페이스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이 A의 로우 스페이스를 벗어나는 벡터가 B의 로우에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B의 로우들은 모두 다 A의 로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두 개의 로우 스페이스가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A와 B가 로우 이퀴벌런트 하다면 이건 이제 요약한 건데 A의 로우 스페이스와 B의 로우 스페이스 같고 그 다음에 B의 로우 스페이스 B의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A의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와 같다. 두 개가 로우 스페이스 같으면 결국에 베이시스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같은 베이시스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에슬론 폼에서 논제로 로우는 여기서 이제 논제로 로우는 그 아래에 있는 논제로 로우의 조합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노 논제로 로우. 예, 두 번 부정이 되어 있죠. 부정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에슬론 폼에서 논제로 로우는 그 아래에 있는 논제로 로우의 조합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우들이 뭐 이런 1, 2, 3, 4, 5, 6, 7, 8, 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위에 있는 로우에서 이 첫 번째 칸은 그 아무리 밑에 있는 로우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여기다 아무리 뭐 100만을 곱하고 1000만을 이 아래줄에다가 1000만을 곱해도 이 첫 번째 칸은
0으로 첫 번째 칸은 0이 아닌 다른 값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0이니까. 그래서 로우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논제로 로우들은 에슬론 폼에서 논제로 로우들은 서로 다 리니어 인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논제로 로우들이 로우 B의 베이시스를 이루게 되고 로우 B의 베이시스가 로우 A의 베이시스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로우 리덕션 한 다음에 논제로 로우들을 모으면은 이게 B의 베이시스가 될 뿐만 아니라 A의 베이시스도 된다는 거죠. 이그젠플 2번은 이런 매트릭스가 있을 때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도 찾고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도 찾고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자,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에슬론 폼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컬럼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컬럼 스페이스의 그 베이시스 벡터들은 그 논제로 피벗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논제로란다. 그냥 피벗 컬럼에 해당하는 A의 컬럼들이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가 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로우 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로우 리덕션을 한 다음에 이 논제로 로우들 여기 위에 있는 논제로 로우들이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피벗들이 중요하죠. 이 피벗이 있는 컬럼이 이 컬럼들이 원래 A에서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고 이 피벗이 있는 로우들이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개의 로우, B에 있는 세 개의 로우가 그 A의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컬럼 스페이스를 구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피벗 컬럼들을 찾아야죠. 피벗 컬럼들을 찾은 다음에 여기 B에 있는 피벗 컬럼 자체가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건 아니고 이거랑 같은 위치에 있는 원래 A의 컬럼들이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된다고 했죠. 왜냐면 여기서 로우 오퍼레이션 해버리면 A와 B의 컬럼 스페이스 자체가 달라져요. 컬럼 스페이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A의 컬럼 스페이스가 될 수는 없고 이제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이 얘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벡터들을 베이시스로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여기 2, 1, 3, 1, 뭐 5, 3, 11, 7이 여기 있는 거죠. 2, 1, 3, 1, 5, 3, 11, 7, 0, 1, 7, 5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널 스페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듀스드 에슬론 폼까지 구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해를 구해봐야 되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A를 이제 리듀스드 에슬론 폼까지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CX는 0이다 라고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x1은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x5 뭐 이렇게 될 거고 x2는 뭐 2x3 플러스 마이너스 3x5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이 식들을 벡터식으로 다시 x는 뭐라고 이제 벡터식으로 적어보면 x는 이제 x1부터 x5까지의 이제 내부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벡터로 정리를 해보면은 x3와 x5라는 프리 베리어블로 정의를 해보면 x3 곱하기 이거 더하기 x5 곱하기 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X는 0이라는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x들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2차원 널 스페이스가 일단 2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개의 프리 베리어블이 있기 때문에 2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베이시스는 여기 있는 두 벡터, 이 두 개의 벡터가 베이시스라고 볼 수가 있죠. 두 개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벡터의 이 두 개의 벡터의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널 스페이스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고 볼 수가 있죠. 보면은 이 로우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를 약간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들이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죠. A와 B가 이제 에슬론 폼이라고 해봐요. B가 A의 에슬론 폼, 이 행렬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로우 스페이스 입장에서 먼저 보면은 A와 B의 로우 벡터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달라요. 여기 B에서의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 사이의 관계와 A에서의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 사이의 관계는 달라요. 다른데 A와 B는 로우 스페이스가 똑같아요. A와 B의 로우 스페이스가 같으므로 B의 베이시스가 A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어서 이 로우 리덕션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논제로 벡터들이 A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컬럼 스페이스는 로우 스페이스랑 다르게 A와 B의 컬럼 벡터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같아요. 여기서 로우 스페이스에서는 로우 입장에서는 이 로우 리덕션을 한 B와 원래의 벡트리스 A의 벡터들 사이 로우 벡터들 사이의 관계는 다른데 컬럼에서는 위아래로만 이렇게 로우 단위로만 이렇게 연산이 되니까 컬럼들 사이의 관계가 바뀔 일이 없어요. 그래서 A와 B의 컬럼들 벡터들 사이의 관계는 같은데 이제 A와 B의 컬럼 스페이스가 다르므로 여기서는 로우 입장에서는 A와 B의 로우 스페이스가 같은데 컬럼 스페이스는 A와 B의 컬럼 스페이스가 다르므로 B의 피벗 컬럼에 해당하는 B의 피벗 컬럼들이 바로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게 아니라 B의 피벗 컬럼에 해당하는 A의 컬럼들이 B 피벗 컬럼에 이 피벗 컬럼에 해당하는 A의 피벗 컬럼들이 이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랭크 티오럼은 이제 랭크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랭크 티오럼이 여기 있고 그 랭크 티오럼 나오기 전 랭크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랭크 A는 dimension of the column space of A다. 그러니까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다 라는 건데 디멘전이라는 거는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죠.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 넘버로 베이시스 벡터가 되죠.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제 랭크 티어럼을 보면은 앞에서 이미 나오긴 했어요. 그 2장이었나?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 A가 MI의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A의 로우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equal 두 개가 같다.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같은데 근데 이 공통의 디멘전을 랭크 오브 A라고 부른다. A의 랭크라고 하는 거는 A의 컬럼 스페이스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 수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뭐랑 같냐면 피벗 포지션의 개수와 같아요. 왜냐면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개수가 이 피벗 개수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 랭크 A는 피벗 개수랑 같고 그다음에 이 등식이 성립한다. 랭크 A는 디멘전 오브 널 스페이스 A가 널 스페이스 A랑 더하게 되면 n이 된다.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매트릭스가 n by n이라고 했으니까 가로 너비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가로 너비, 컬럼의 개수예요. 이 컬럼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프리 베리어블과 같잖아요.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와 같고 그 다음에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가 같고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는 논 피벗 컬럼의 개수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피벗 컬럼이 아닌 컬럼들의 개수와 같고 그리고 랭크 A는 뭐랑 같냐면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랑 같고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이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개수랑 같은데 그 베이시스가 바로 이 피벗 컬럼들이죠. A의 피벗 컬럼들이므로 피벗 컬럼들이고 이쪽 그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논 피벗 컬럼의 개수이므로 랭크 A는 피벗 컬럼의 개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논 피벗 컬럼의 개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컬럼의 개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랭크 A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기 때문에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피벗 개수랑 같고 널 스페이스 A는 프리베리블의 개수랑 같은데 프리베리블의 개수가 논 피벗 컬럼의 개수가 같으니까 두 개 더하면은 전체 컬럼의 개수가 나온다 라는 거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랭크 A는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같고, 그래서 이걸 이제 로우 리덕션을 했을 때 로우 리덕션에서 B라는 에슐론 폼을 구했을 때 B에서 피벗의 개수랑 같고, 근데 여기서 피벗의 개수가 뭐랑 같으냐면 B에서의 논제로 로우의 개수와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피벗의 개수가 논제로 로우의 개수와 같잖아요. 맨 밑에 건 제로니까 이건 빼고, 피벗 컬럼이 3개가 있으면은 논제로 로우도 여기서 3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제로 로우의 개수와 같고, 그래서 이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같은데 결과적으로 랭크 A는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과도 같고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과도 똑같다 라는 거죠. example 3은 이제 7x9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리고 널 스페이스가 2차원일 때, 그러니까 dim 널 A가 2라고 했을 때 랭크 오브 A는 뭐냐? 위에 있는 공식에 의해서 랭크 A랑 dim 널 A랑 더했을 때 컬럼의 개수 9가 나와야 되죠. 이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2라고 했으니까 랭크 A는 7이 나와야겠죠. 7이 나와도 될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A에 있는 컬럼 벡터들의 길이가 이 컬럼을 뭐 A1이라고 해본다면 이 A1은 7차원 벡터잖아요. 7차원 벡터. 즉 7차원 공간 안에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전체 공간은 이제 7차원 공간인데 그 안에서 7개의 베이시스가 있어도 괜찮죠. 7차원 공간에서는 최대 7개의 베이시스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랭크 A가 7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7개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랭크 A는 이제 7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6x9 매트릭스가 있고 여기서 똑같이 dim 널 A가 2라고 해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2디멘셔널 널 스페이스를 가질 수가 있냐, dim 널 A가 2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랭크 A를 더하게 되면은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랭크 A를 더하면은 이 n인 9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랭크 A가 7이 돼야겠죠? 근데 7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원래 컬럼 벡터가 6차원 벡터예요. A1이라는 컬럼 벡터가 원래 6차원 벡터인데 6차원 공간, 이 컬럼들이 6차원 공간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7개의 베이시스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6차원 공간인데 그 차원수보다 더 많은 베이시스를 가질 수는 없으므로 2차원 널 스페이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는 최소한 3차원의 dim 널 A가 최소한 3차원 이상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된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널 스페이스가 3차원 이상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랭크 B는
6을 넘을 수가 없다. 랭크 A는 6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는 only 제로 벡터만 공통으로 가지고, 그리고 서로 퍼펜디큘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퍼펜디큘러하다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서로 수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하학적으로 수직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2차원이나 3차원으로만 상상을 할 수가 있고, 뭐 4차원, 5차원, 100차원, 뭐 만차원이 되게 되면 이게 퍼펜디큘러하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범용적인 말이 이제 오소고날인데, 오소고날은 이제 퍼펜디큘러보다는 좀 더 범용적인 말인데, 이것의 정의는 뭐 x1과 x2를 도트 프로덕트 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2차원과 3차원에서 기하학적으로 서로 수직한 벡터들 서로 도트 프로덕트 하면 0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x1 도트 x2는 x1의 크기, x2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여기서 x1, x2라고 했을 때 x1, x2라고 했을 때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둘 사이 각도에 따라서 이제 도트 프로덕트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세타가 90도라고 하면 세타가 90도면 코사인은 0이 나오겠죠.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각도가 90도면은 도트 프로덕트 했을 때 0이 나온다. 그래서 서로 뭐 퍼펜디큘러 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로우 벡터와 널 벡터가 널 벡터가 서로 내적을 했을 때, 도트 프로덕트를 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0이 나오냐면, A가 이제 일단 어떤 n×n 매트릭스고, 컬럼 스페이스는 m차원 공간 안에 있고, 널 스페이스는 n차원, 로우 스페이스도 n차원 공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있는 거고, 그나마 이제 널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가 같은 n차원 공간 안에 있으니까 서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X는 0이라는 이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있을 때 여기에 솔루션 X가 이제 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이제 로우 벡터들로 표현했을 때, 위에서부터 R1부터 Rm까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다 X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맨 위에 나오는 이 0은 뭐가 돼야 되냐면 R1 곱하기 X1이 돼서, 이게 가로 세로로 곱하게 되면은 결국 이 도트 프로덕트랑 같잖아요. 그래서 R1 도트 X가 되고, 쭉쭉쭉 내려와서 RM 도트 X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AX는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그 도트 프로덕트의 결과들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널 스페이스의 정의니까. 그래서 여기 이 X는 널 스페이스에 있는데, 여기 있는 로우들은 로우 스페이스에 있잖아요. 로우 스페이스. 그래서 널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 X와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 로우는 서로 모든 로우 벡터에 대해서 수직하다. 그러니까 이 널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는 모든 로우에 대해서 다 수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다 0이니까. R1과 곱해도 0이고, R2와 곱해도 0이고, Rm과 곱해도 0이니까, 여기 널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널 벡터는 이 모든 로우에 대해서 다 수직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널 벡터는 모든 로우 스페이스 벡터에 대해서 다 수직하게 된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널 벡터들이, 여기 있는 거는 어떤 널 벡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특정한 이제 로우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로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어차피 로우 스페이스의 어떤 이메일 벡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R1부터 RM까지와 다 수직하다고 하면은 이미의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가 뭐 C1 R1 뭐 플러스 C2 R2 더하기 CM RM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x를 곱하게 되면은 R1의 이 도트 프로덕트 x를 하게 되면은 R1과 x를 곱해도 0이고 뭐 R2와 x를 곱해도 도트 프로덕트를 해도 0이고 다 0이기 때문에 어차피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이 모두 다 널 스페이스의 임의의 벡터와 다 수직하게 돼서 아예 공간 자체가 두 개의 서로 공간 자체가 수직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A를 트랜스포즈 해보면 똑같은데 여기서 로우 스페이스 A라고 했으면은 이걸 이제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A 트랜스포즈의 컬럼 스페이스는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는 A의 컬럼 스페이스랑 같으니까 이게 뭐랑 같냐면 로우 A 트랜스포즈랑 같은 거니까 이거는 뭐랑 수직해야 되냐면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랑 수직해야겠죠. 그래서 A의 컬럼 스페이스는 A 트랜스포즈 널 스페이스와 서로 퍼펜디큘러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그리고 여기 색깔이 칠해진 음영이 칠해진 이 평면이 바로 로우 스페이스고 여기서는 컬럼 스페이스래요. 여기 이 평면은 컬럼 스페이스래 여기 써있네요. 로우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고 로우 스페이스와 수직한 이 벡터가 A의 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평면 빼고 나머지가 다 나머지 이쪽 공간 3차 공간과 이 뒤에 있는 3차 공간이 전체가 다 널 스페이스가 될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널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거는 원점을 통과하고 이 x2 방향의 이 벡터 이 선분만 이 직선만 널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직선만 여기 있는 이 평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아니라 이 평면에 수직하고 이 평면에 수직하고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만 널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평면에 수직하고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만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의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데 뭐 이건 이제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AX는 0이라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을 두 개의 솔루션을 찾았는데 그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은 이제 40 이퀘이션과 42 베리어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X는 0이라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A는 아래 40 by 42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40 by 42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개의 솔루션이 서로 멀티플이 아니고 그러니까 A, X1과 X2가 서로 상수배가 아니고 그다음에 오라더 솔루션이 두 개를 더한 건데 두 개의 솔루션을 멀티플해서 적당히 더한 거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냥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란 말이에요. 예, 어렵게 썼지만 x1과 x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머지 솔루션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여기에는 두 개의 솔루션 x1과 x2는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이 AX는 0이란 솔루션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으니까 x1과 x2가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논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AX는
AX는 B라는 AX는 지우고 논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AX는 B라는 B가 논제로 벡터인 거죠. 이게 항상 솔루션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는 항상 모든 B에 대해서 항상 솔루션을 가질 수 있냐, 항상 이 시스템이 컨시스턴트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답은 이제 yes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A라는 매트릭스의 랭크를 구해봐요. A라는 매트릭스의 랭크를 구해보면은 일단은 랭크 A에다가 다음에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n이라고 했잖아요. n인 n은 42죠. 42. 그리고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개수가 2개니까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2죠. 그래서 랭크 A가 40이 돼야 하죠. 랭크 A가 4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A라는 행렬을 이제 로 리덕션 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 행렬에 이제 대각선에 이제 피벗들이 있고 이 밑에는 0들이 꽉 차 있는, 이 밑에는 0들이 꽉 차 있고 이제 위에만 이제 숫자들이 좀 있는 그런 매트릭스로 이제 로 리덕션을 했어요. 에실론 폼을 구했어요. 자, 이게 이제 B인 거죠. 그리고 이제 디멘전 오브 널 스페이스 오브 A가 2라고 했으니까 이제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n 널 스페이스 디멘전에서 40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40이라고 하는 거는 즉 랭크가 40이라고 하는 거는 에실론 폼을 구했을 때 여기에 40개의 피벗 컬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0개의 피벗 컬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40개의 피벗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에실론 폼에서. 그러면 여기에 원래 로우의 개수가 40개인데 이 모든 로우에 다 피벗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로우에 피벗들이 있으므로 AX는 B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모든 B에 대해서 솔루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솔루션을 가질 수 없으려면 이제 B를 구했을 때 이제 피벗들이 막 나오는데 이 맨 마지막 줄에서 여기는 뭐 0000인데 0이 아닌 뭐 논제로 숫자가 뭐 1 같은 논제로 숫자가 이쪽에 나와버리면 이게 inconsistent해잖아. inconsistent. 그러니까 해가 없는 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로우에 다 피벗들이 있으면 해가 어떤 식으로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널 스페이스가 2차원 공간이 있으니까 이 시스템의 솔루션은 두 개의 프리베리어블이 있는 무한한 개수의 솔루션이 이제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베리어블의 개수보다 이제 식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프리베리어블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x는 보통 이렇게 앞에서 첫 번째 일장에서 xh 더하기 xp라고 했는데 xp는 이제 특수회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도 x에 더해줘도 그 ax는 b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바로 널 스페이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c1x1 더하기 c2x2 플러스 xp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C1과 C2는 그냥 아무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점이 아니라 XP라는 점인 게 아니라 이 X1과 X2의 이제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X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랭크와 인버터블 매트릭스 시어럼인데 자 원래 인버터블 매트릭스 시어럼은 이제 A가 n by n 매트릭스고 여기 n by n 매트릭스고 A가 인버터블하다고 했을 때 나머지 스테이트가 다
이퀴벌런트 하다. 그래서 인버터블 하면 이게 다 만족하고 이게 인버터블 하지 않으면 이게 다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은 뭐냐면 이 M 이전에 뭐 A, B, C, D부터 H, I, J, K, L까지는 이 위에서 앞에서 다 정의를 했었고 여기서는 M부터 R까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A의 컬럼들이 N차원 공간의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건데 이제 AX는 B라는 이제 이퀘이션이 있을 때 B에 상관없이 A가 인버터블 하면 이 B라는 벡터의 어떤 크기나 뭐 값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AX는 B는 항상 컨시스턴트하다. 항상 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X는 A 인버스 곱하기 B거든요. A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인버스 B에다 곱해버리면 X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N차원 공간, 이 B가 이제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벡터인데 N차원 공간의 임의의 벡터 B를 모든 벡터를 다 만들 수 있으므로 A의 컬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AX를 한다고 하는 거는 A 컬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계산한다는 거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N차원 공간 안에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A의 컬럼 스페이스가 N차원 공간이 된다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A에 뭐 어떤 컬럼 벡터들이 있을 때 이 컬럼 벡터들로 스팬하는 공간이 N차원 그냥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콜 A니까 네, 이게 N차원 공간이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N차원 공간의 디멘전은 당연히 N이겠죠.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말이니까 딤콜 A랑 랭크 A랑 같은 말이니까 이게 N인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A의 널 스페이스는 제로 벡터만 들어있는 이 제로 벡터 셋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띠어럼 14에 의해서 랭크 A에다가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더하면 N이 된다고 했는데 이미 랭크 A가 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0이 돼야겠죠.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0이 돼야 되니까 0이 되는 0이 되는 어떤 서브 스페이스는 제로 벡터만 들어있는 그런 서브 스페이스가 이제 디멘전 0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말로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랭크의 값을, 랭크 수를 이제 로우 리덕션을 이용해가지고 로우 리덕션에서 뭐 피벗 컬럼의 개수나 아니면 논제로 로우 벡터의 개수로 랭크를 구했는데 랭크를 좀 더 쉽고 랭크를 좀 더 쉽게 구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방법이 챕터 7이 나와요. 챕터 7까지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SVD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SVD를 하게 되면은 컬럼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의 트랜스포즈까지 다 베이시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장에서 배우도록 하죠. 자, 4.7에서는 베이시스 변환에 대해서 나오는데,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간을 이제 표현할 때 사용되는 기본 벡터들이 베이시스죠. 그래서 어떤 공간을 스팬할 수 있고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조합이 바로 이 베이시스인데, 그래서 이 베이시스를 어떤 좌표계의 좌표축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이는 어떤 점 x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점 x를 표현하는 방법은 원래의 그 표준 좌표계의 직기 좌표계에서 뭐 몇 칸마 몇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B1과 B2라는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도 이 x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보이는 이 B1과 B2를 이용해서 x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3B1 더하기 B2를 하게 되면 이 x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른 베이시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C1이 이쪽 방향이고 C2가 이 대각선 위 방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x를 표현하려고 할 때 이 x는 이 x를 베이시스로 c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6c1 플러스 4c2가 되는 거죠. 6c1 더하기 4c2로 하면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베이시스에서 어떤 좌표 x를 표현하는 거를 이제 x의 베이시스 b좌표 뭐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혹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x의 b좌표 이렇게 읽을게요. x의 b좌표와 그 다음에 x의 c좌표가 이렇게 표현되지만 결국에 이 x는 똑같은 벡터예요. 똑같은 벡터인데 이 표준 좌표계에서 보면은 똑같은 벡터인데 베이시스가 달라져서 표현 방법이 좀 달라진 거죠. 근데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 V에서 두 가지 베이시스가 있을 때 이 베이시스를 바꾸게 되면 베이시스를 B에서 C로 바꾸게 되면은 이들 좌표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베이시스 B에서의 좌표와 베이시스 C에서의 좌표 사이에는 그럼 이제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할까라는 게 이 4.7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가 나와 있는데 두 개의 베이시스가 있어요. B와 C 두 개의 베이시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벡터 V의 베이시스예요. 그리고 이 베이시스들 사이에 있는 관계는 B1, B2와 C1, C2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어떤 x가 3b1 플러스 b2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3b1 플러스 b2라는 이 x 벡터일 때 이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 x가 3b1 플러스 b2라고 하는 거는 x의 베이시스 b 좌표가 3,1이라는 거죠. 3,1이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x의 c 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베이시스에서의 x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럼 x의 c 좌표를 구하려면 x라는 게 원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3b1 플러스 b2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x를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좌표 변화는 이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는 앞에서 했던 거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행렬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이거 곱하기 3이고 이거 곱하기 1이니까 벡터 3, 1을 이 매트릭스랑 곱하면 되는데 이 매트릭스를 보면은 이제 B1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베이시스 B의 벡터인데 이게 B1과 B2가 베이시스의 B의 벡터인데 그 B의 베이시스 벡터들을 베이시스 C 좌표에서 본 좌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B1이라는 좌표 이 베이시스가 있잖아요. 여기 B1이라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B1이라는 베이시스 벡터를 C1, C2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C1, C2 베이시스에서 표현한 이 B1이라는 벡터의 좌표가 여기 보이는 이 B의 C좌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B2의 C좌표도 마찬가지로 이 베이시스 C1, C2로 이루어진 베이시스에서 이 B2라는 벡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C1과 C2로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그게 그 B2의 C좌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미 앞에 나와 있었어요. B2는 4C1 플러스 C2다.
이쪽으로 4칸 가고 C1으로 4칸 가고 C2로 1칸 간 게 B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C1 플러스 C2다. 마이너스 C1으로 마이너스 6칸 가고 그 다음에 C2로 1칸 간 게 B2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B1을 그 베이시스 C에서 표현한 좌표는 4,1이고 B2를 베이시스 C에서 표현한 좌표는 마이너스 6,1이에요. 예,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자,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베이시스 요 좌표의 정의에 의해서 이 B1의 C좌표와 원래 B1이라는 좌표 사이에는 이제 C의 베이시스 벡터들을 이제 컬럼들로 모은 이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이 C좌표에다가 C의 베이시스 벡터들을 곱해주면은 베이시스 벡터를 매트릭스로 모은 이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원래 B1의 표준좌표에서의 B1의 좌표가 나오고 B2의 C좌표에다가 C의 베이시스 벡터들을 컬럼 벡터들로 모은 이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B2의 그러니까 B2의 표준좌표가 나와요. 자, 이 관계는 앞에서 이미 했던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B1의 이제 C좌표가 4,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B2의 C좌표가 마이너스 6,1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B1은 C1, C2의 매트릭스 곱하기 4,1이고 B2는 C1, C2 매트릭스 곱하기 마이너스 6,1이에요. 이거를 두 개의 식을 하나의 매트릭스 식으로 같이 써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게 잠깐만요. 이 두 개 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3번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B1의 C좌표가 4,1이고 B2의 C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6,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4,1 마이너스 6,1이 여기 가운데 들어가고 이제 3,1 여기 원래 원래 x가 이제 3b 플러스 1 b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1을 곱하면은 이제 여기에 6,4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벡터를 보면은 여기 있는 게 원래 이 3일이 원래 3일이 뭐였냐면 3일이 베이시스 B에서의 x좌표에서의 베이시스 B에서의 x좌표인데 이 B좌표에다가 이 행렬을 곱했더니 베이시스 C에서의 x좌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행렬이 B와 C 사이에 변환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환 행렬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베이시스 C좌표계에서 본 B1 벡터를 여기다 이제 컬럼에다 쌓아둔 이 매트릭스가 변환 행렬이 된다고요.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용어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Theorem 15인데 15는 뭐냐면 이제 두 개의 베이시스가 있어요.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에 두 개의 베이시스 B와 C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B와 C 사이에는 유니크한 n by n 매트릭스가 있다. B와 C 사이에는 이제 변환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매트릭스가 유니크한 n by n 매트릭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 매트릭스는 x의 B좌표와 x의 C좌표 사이에다가 이제 이 C에서 B에서 C로 가는 이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이제 x c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환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베이시스 B에 C 좌표를 구해주면은 베이시스 B에 C 좌표들을 구해서 컬럼들로 묶어준 매트릭스가 이 변환 매트릭스가 될 수 있는데, 이 변환 매트릭스는 말 그대로 좌표 변환 매트릭스다. B에서 C로 가는 좌표 변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벡터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이 벡터 스페이스는 몇 차원일까요? 이 B와 C가 이루는 이 벡터 스페이스가 몇 차원일까요? 이 벡터 스페이스는 n 차원이 아니어도 돼요. 여기 n개의 베이시스가 있지만 꼭 n 차원일 필요가 없어요. 베이시스는 m 차원이어도 되는데 m은 n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5개 있으면 5차원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6차원도 되고 7차원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디어럼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V가 m차원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x도 m차원 벡터가 되겠죠. 하지만 이걸 이제 베이시스 좌표계로 옮긴 xb와 xc는 n차원 공간 안에 있어요. 왜냐면 x가 뭐 만약에 a1 b1 플러스 계속 더하고 an b n까지 더해서 x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 b의 그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해진다고 했을 때 x b의 정의 자체가 원래 a1부터 an까지거든요. 그래서 x의 b좌표는 이게 베이시스의 개수와 같을 수밖에 없다. xb의 차원수는 이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xb나 xc나 둘 다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거고, 이들 사이에 이제 변하는 매트릭스는 이제 B에서 C로 변환하는 매트릭스 P가 있는데, P가 있는데 여기서 XB에다가 이 P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C가 되고, 이 C에다가 이 P 매트릭스에 B에서 C로 가는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다시 B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 좌표에다가 이 변환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주면 다시 B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 B와 C 사이에 변환하는 이 P 매트릭스는 항상 역행렬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인버터블 할까요? 그게 궁금해서 좀 증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B에서 C로 가는 이 변환 행렬은 항상 인버터블한가? 그래서 PB를 정의해봤는데, PB는 이제 B1에서 Bn까지 베이시스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고, 일단 PC는 C1에서 Cn까지 베이시스 C의 베이시스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이것도 둘 다 m by n이고 m은 n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베이시스 벡터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겠죠. B는 B끼리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 C는 C끼리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 그래서 이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들었을 때 px는 0이다, pbx는 0이다 라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들었을 때 이 pb가 이거고, 얘들은 서로 이 b1부터 bn까지는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므로 x는 0이라는 이런 트리비얼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x가 0일 때만 이게 만족을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베이시스 벡터들을 이제 C 좌표계에서 표현을 해보면은 이제 bi의 C 좌표에다가 이제 PC는 이 C 베이시스의 베이시스 벡터들을 모아놓은 매트릭스죠. 일단 PC를 곱해야 이제 bi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bi 대신에 PC 곱하기 bi의 C 좌표들을 이제 곱한 것들을 대신해서 넣어봤어요. 여기다 이 식을 이렇게 써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PC라는 매트릭스는 공통으로 곱해지는 거니까 앞으로 빼도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빼도 되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 벡터들과 x의 곱을 그냥 y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y라고 치환을 해보면은 PC 곱하기 y가 0이 돼요. 근데 PC 자체도 여기 C1부터 Cn까지가 전부 다 linearly independent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트리비얼 솔루션이 y는 0이다 라는 트리비얼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y는 이 B 매트릭스에다가 x를 곱한 건데, 앞에서 이미 x는 0인 x는 0이어야 한다가 이미 나와 있어요. 0일 때만 이 등식이 만족한다라는 게 앞에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B1의 C좌표와 B1의 C좌표부터 Bn의 C좌표까지가 이 벡터들이 전부 다 linearly independent 해야 돼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매트릭스가 바로 이 이제 B에서 B로 가는 이제 B에서 C로 가는 변화 매트릭스라는 이거 자체가 이 정의에 의해서. 근데 여기 있는 컬럼 벡터들이 서로 다 linearly independent 함으로 인버터블 티어럼에 의해서 이 매트릭스가 항상 인버터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B와 C 사이에는 항상 변환 행렬의 역행렬도 항상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차원 공간의 베이시스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앞에 있는 거는 이게 이 공간이 벡터 스페이스가 속해 있는 공간이 몇 차원 공간인지 정의를 안 해놨어요. 제가 그냥 m차원이라고 했잖아요. m차원. m이라고 하는 건 n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딱히 정의를 해놓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딱 공간이 n차원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베이시스의 개수도 n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n차원이라고 한다는, 이 n차원 공간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 여기 있는 베이시스들도 전부 다 n차원 공간이고, 여기에 있는 어떤 임의의 벡터들도 x들도 전부 다 n차원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과 n이 같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베이시스 벡터와 이런 이제 베이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있어.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이제 E1부터 EN까지가 있는데, 원래 뭐 M차원 공간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이게 M차원이기 때문에 E1부터 EM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N차원 공간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도 E1부터 EN까지 있는 거고요. 이것 또한 역시 n차원 공간 안에 있죠. 그랬을 때 B1의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한 좌표는 B1이다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원래 B1이란 이 안에 있는 B1이란 벡터 자체가 스탠다드 베이시스 좌표에서 표준 좌표에 의해서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베이시스 벡터를 표준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바꾼다고 해도 좌표가 전혀 변할 리가 없고요. 원래 이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등식은 항상 원래 성립을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 B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변환하는 변환 매트릭스는 B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변하는 매트릭스는 원래 이제 B1의 스탠다드 베이시스 좌표부터 B2의 스탠다드 베이시스 좌표 Bn까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 좌표 자체가 B1하고 같잖아요. 이게 B1하고 같으니까 그냥 이게 B1, B2, Bn까지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PB라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좌표 변환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PB라는 좌표 변환 매트릭스가 된다.
그래서 x와 스탠다드 베이시 표준좌표 x의 표준좌표와 x의 b좌표 사이에는 이제 pb를 곱해주면 되는데 pb는 그냥 베이시스 b의 벡터들을 그냥 컬럼으로 모은 매트릭스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n차원 공간에 있을 때 좀 더 이제 구하기 좀 더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만약 이제 m과 n이 같아졌다고 했을 때 x라는 벡터는 원래 이제 베이시스 b 좌표계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pb를 곱해준 게 x가 되고, 그 다음에 c 좌표계에서 만약에 다른 베이시스가 있다고 했을 때 베이시스 c에서의 x 좌표에다가 이제 pc를 곱하면, pc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생긴 이제 c1, c2, cn까지 있는 그런 매트릭스겠죠. 그런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표준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생략하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식을 세 번째 식이 같다고 놓고 보면은 이 x의 c 좌표는 여기 양변에다가 pc의 인버스를 곱해버리면 pc 인버스 곱하기 pb 곱하기 xb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와야 되는 게 뭐냐면 b와 c 사이에 변환 행렬이에요. 변환 행렬. 그게 바로 이거죠. 예, b에서 c로 가는 좌표 변환 행렬이니까 결국에 이 좌표 변환 행렬이 pb 곱하기 pc 인버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환 행렬이 pb 곱하기 pc 인버스가 되는데, 원래는 pb나 pc가 원래는 m by n 행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pb에 들어갈 컬럼들이 b1부터 bn까지 있다고 했는데, 이 b1의 벡터의 디멘전이 이게 꼭 n 차원이라는 보장이 없었죠. 아까는 그냥 m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pb와 pc가 그냥 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행렬이었기 때문에 이거의 역행렬을 그 위에서는 정의를 할 수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n 차원이라고 딱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n by n이 된 거죠. n by n이 돼가지고 이 행렬들 n by n 정사각형 행렬이니까 역행렬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pb와 pc에 있는 것들은 베이시스 벡터들이기 때문에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그래서 항상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이 행렬은 이 pc 인버스 곱하기 pb가 되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써보면 x의 c 좌표는 이제 pxb 곱하기 이제 b에서 c로 가는 c로 변환하는 행렬인데, 이걸 여기 대입해 보면, 이 식을 대입을 해보면은 pc 인버스 곱하기 pb 곱하기 xb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이 뒤에 있는 두 개를 곱해보면 pb 곱하기 xb를 해보면 이게 원래 그냥 x의 표준좌표가 나오잖아요. x의 표준좌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x의 표준좌표에다가 pc의 인버스를 곱했더니 x의 c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계 변환이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b좌표계에서 pb를 곱해가지고 표준좌표계로 돌아간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위로 올라간 다음에 x에서 다시 xc로 내려온다는 거죠. x에서 xc로 내려오는 과정은 여기다가 pc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좌표계에서 c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제 pb를 곱해서 표준좌표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pc 인버스를 곱하면 이제 다시 c좌표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n차원 공간에서는 이제 좌표계 변환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example 2로 보면 이제 b1, b2, c1, c2 이런 베이시스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좌표 변환 행렬 이걸 구해라 라는 거죠. 이걸 구하려면은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이 티오럼에 의해서 이 B 베이시스의 C 좌표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B 베이시스의 C 좌표들을 구해야 되니까 요걸 구해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좌표의 정의가 B1은 C1의 베이시스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거잖아요. B1이라는 표준좌표 벡터를 C1과 C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웨이트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야 B1이 생기는가, 그게 이 B1의 C좌표가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C1, C2 곱하기 X1, X2를 곱해서 이제 B1이 나온다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B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합쳐요. 이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합치면은 C1, C2 곱하기 이제 B1의 C좌표, B2의 C좌표를 합친 이 행렬을 이 가운데다 곱하고 결과로 나오는 게 B1, B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잘 생각해보면 이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합친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이 가운데 있는 이 식이에요. 이 식. 그러니까 B와 C 사이에 변환 행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PC라고 하고 이걸 PB라고 하면 간단하게 구하면 이 B와 C 사이의 변환 행렬은 PC 인버스 곱하기 PB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이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PC의 인버스를 구하는 것 자체가 연산이 이제 굉장히 많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이걸 이제 미지수로 놔두고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C1과 C2, B1과 B2라는 이 두 개의 PC, PB라는 행렬을 이제 묶어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로우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리듀스드 에실론 폼까지 구하다 보면은 이 앞쪽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올 거고 뒤쪽은 뭐가 나오냐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B에서 C로 변환하는 매트릭스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 답이 이쪽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이 PC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때까지 로우 오퍼레이션 하면 이쪽에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솔루션이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답이 있을 거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로우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앞에다 PC에다가 로우 오퍼레이션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랑 같아요. 이렇게 앞에다가 E1 곱하고 E2 곱하고 E3 곱하고 이런 식으로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랑 같은데 이걸 곱하다 보니까 I가 됐다는 거는 이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이 PC의 인버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PB에도 똑같은 로우 오퍼레이션을 가하게 되니까는 PB에도 뭐 E1, E2, E3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똑같이 곱하게 되니까 이 PB에도 PC의 인버스를 똑같이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B 곱하기 이제 PC의 인버스를 하게 되니까 이 B에서 C로 가는 변환 행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풀이를 보면은 이제 요걸 하는 게 이제 이거랑 같은 거예요. PC라는 매트릭스는 이제 C1, C2로 이루어져 있고 PB는 B1, B2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요거랑 같은 거고 이제 풀어서 이제 숫자를 넣어서 이제 풀어본 거죠. 이렇게 이제 C1, C2, B1, B2가 이런 행렬이 나오는데 오벤티드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제 리듀스드 에실론 폼까지 구해보면은 앞에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고 이 뒤에 나오는 게 B에서 C로 가는 변환 행렬이다. 이 변환 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이쪽에 이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게 B1의 C좌표, 이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게 B2의 C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변환 행렬이 뭐 중간 과정을 쓸 필요가 없는데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변환 행렬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C1, C2, 이제 C에서 B로 가는 변환 행렬은
이제 C1, C2, B1, B2 그러니까 C의 베이시스, B의 베이시스를 이렇게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묶은 다음에 리듀스드 에실론 폼까지 구하다 보면은 한쪽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고 한쪽에는 이제 변환 행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젠플의 3도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B1, B2가 있고 C1, C2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 셋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베이시스가 있는데 C에서 B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C에서 B로 가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구한 거는 B에서 C로 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 방향이 B에서 C로 가는 그 왼쪽 방향 화살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오른쪽에 B가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도 B 베이시스를 넣고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 때 이 왼쪽에 C가 있으니까 어그멘티드 매트릭스에서 왼쪽에 C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C에서 B로 간다고 하면 이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C에서 B로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C를 오른쪽에 어그멘티드 매트릭스의 오른쪽에 넣고 왼쪽에 있는 B를 어그멘티드 매트릭스의 왼쪽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B1, B2, C1, C2 만든 다음에 이제 리듀스드 에실론 폼까지 로우 리덕션 해보면은 이제 왼쪽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고 이쪽에는 이 B에서 C로 가는 변환 행렬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B로 가는 변환 행렬을 구하고 나면은 B에서 C로 가는 거꾸로 가는 거는 그냥 역행렬 구하면 돼요. 네,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건 앞에서 C에서 B로 가는 걸 구해놨기 때문에 이거의 역행렬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B에서 C로 가는 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게 그대로 나와 있네요. 네. X는 이제 X의 B좌표 곱하기 PB고 그 다음에 X는 X의 C좌표 곱하기 PC니까 PC는 이제 이 식을 뒤집어 보면은 XC는 PC 인버스 곱하기 X인데 X가 PB 곱하기 XB니까 이제 XC는 PC 인버스 곱하기 PB 곱하기 XB다. 그래서 B에서 C로 변환하는 변환 행렬은 이제 PC 인버스 PB라고 볼 수가 있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예제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PC 인버스를 구하는 게 대단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PC 인버스 자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PC 인버스와 PB가 곱해진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구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로우 리덕션을 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2바이 행렬일 때는 뭐 인버스 행렬 구하나 아니면 로우 리덕션 하나 뭐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제 2바이 행렬보다 더 클 때는 뭐 3바이 3, 4바이 4 행렬이 되면은 이걸 인버스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로우 리덕션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이제 연산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4장은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있는 건 뭐 어플리케이션이라서 어플리케이션도 제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